아라항 삼마 삼붓도 바가와 붓땅 바가완땅 아비와데미. 모든 번뇌 떠나시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존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존귀하신 부처님께 예배드립니다.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담망 나마사미.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공경합니다. 수빠띠빤노 바가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나마미. 존귀하신 분의 제자로서 잘 실천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자들께 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월요일이 왔습니다. 세월의 문제겠지요. 저는 오늘 오후 3시에 법당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가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도 그 부작용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해서 저도 조금 좀 무탈할까 걱정의 마음이 좀 들기는 하지만 아주 적은 비율로 나타나는 문제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이렇게 법회를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든 저를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면 또 만나야 하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서둘러서 백신을 맞아야 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예약을 했고 오늘 3시에 백신을 맞습니다. 세상이 참 그렇게 무상합니다. 다양한 조건들이 모여서 결과를 만든다 라는 이 삶의 이치 어긋남이 없습니다.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문명의 이기라고 해서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편리를 추구하는 가운데에 미처 보지 못하는 또는 미처 우리가 대응하지 못한 어떤 조건들이 생겨나가지고, 참 최근에는 뜻밖으로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위협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네, 이런 것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바로 나의 삶에 적용되는 이치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사실이다. 언제나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을 배제하고 행복을 만드는 조건을 내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그 조건들이 결합해서 행복을 결과맺는 이런 삶을 살 것인가? 불교 신자의 삶이고 우리가 부처님을 따라 공부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아야겠지요. 지난 한 주에도 역시 지난 월요일날 해피스님 이야기 진행했고요. 화수목 3번의 법회가 있었고요. 일요일 어제도 아마도 우리가 마침 하니까야 관통 법회를 진행하는 가운데는 특강이라는 이름이지만 일요일을 쉬는 때보다
특강으로 공부를 함께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도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특강이요.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에 대해서 마치 보니까야 관통 과정에서 이제 26번째 덧경을 공부해야 하는 순서지요. 그런데 우리가 뭐 매주 하나의 경을 늦추지 않고 진도를 나간다 라는 이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26번 덧경의 순서에서는 덧경 하나를 개별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 그리고 깨달음 이후에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말하자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주제가 설명되는 4개의 경이 있다. 26번, 36번, 85번, 100번. 이 4개의 경은 개별적으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어서 보아야 한다. 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꼬박 4주간 이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이 깨달음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두 과정에 대해서 완전한 형태를 제시해 주는 경이 85번 보디왕자경이기 때문에 보디왕자경을 중심으로 그 과정을 우리가 상세히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을 중심에 두었고요. 그럴 때에 이제 각각의 경이 이런 깨달음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2개의 과정을 전후해서 어떤 주제들을 부과하고 있느냐라는 부분까지를 다 꿰어가지고 보니까 이야, 정말로 부처님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깨달았고,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는 이거고, 그리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구나. 근데 사실은 뭐 부처님이 깨달았다,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라고 하는 이 2가지는 그야말로 불교의 정체성이다. 그렇죠? 불교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내용, 부처님의 깨달음을 뒤따라 제자들인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 2가지보다 불교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없다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4개의 경을 4주간 공부한 그 과정을 이렇게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 그리고 부제로 깨달음의 과정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참 공부라는 게 그래요. 시작할 때 한 만큼 하고 그 공부를 어느 만큼 과정을 거쳐서 가면 그 과정의 끝에 새로이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사실은 공부의 끝에 새로이 보이는 것이 있다 하는 이걸 말하자면 공부의 성과다.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향상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뭐 수요일 저녁마다 공부를 하고 또 일요일마다 특강을 이어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주제의 4개 경에 우리가 공부를 함께 했죠. 그러고도 어저께는 그간 한 달간의 공부 과정을 마무리해서 완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어제 특강을 또 진행한 거예요. 어제 특강을 딱 마치고 나니까 어제는 우리 박진현 법부님, 박희애 법부님 두 분의 법부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공부를 진행했는데, 공부를 딱 마치고 나니까 우리 박 법부님 그 말씀하셔요. 스님 정말로 감탄하면서 이 공부에 함께 했습니다 라고, 감탄했다 라고 공부를 함께 한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고마웠죠. 사실은 이제 저는 한면으로는 좀 자랑스럽다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한 달에 걸쳐서 이 공부 과정을 꿰어놓은 것이 기뻐요. 아주 기뻐요. 거기에 우리 법부님까지 감탄하면서 공부에 함께 했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더욱 기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헬피 스님 이야기에서 제가 제 자랑을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주제를 해피 스님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공지해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래요. 방금도 제가 저를 또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공부 자리, 근본경전연구회의 법회 자리를 좀 이제 자랑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죠. 뭐 방금도 제가 강의하고 우리 두 분의 박법부님이 함께해서 세 사람이 어제도 법회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요즘 뭐 사실 일주일 내내 이 많은 법회를 운영합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법회에 참석하는 분이 5분 계시죠? 어떤 분은 일주일에 1번 오시고, 어떤 분은 2번 오시고, 어떤 분은 3번 오시고, 뭐 이래 하면서 이 공부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아주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이 가지는 의미는, 성과는, 이 성과가 앞으로 불교를 바꾸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힘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우리가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지만 정말로 커다란 성과가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 자랑하려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전에 한번 이 제목, 해피 스님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원주선언에서 보니까 2019년 12월 1일이네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오늘 해피 스님은 무엇을 잘할까? 해피 스님이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결국 우리가 이러한 공부의 성과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구나. 이런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제가 19년 12월 1일 날 원주선언에서 방송한 그 내용 짤막하게 제가 요약해 놨는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모르고 사는 삶 앤드 해피 스님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피 스님 이야기 191201. 삶의 문제 해소에 대해 공부로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어떤 분에게 공부하지 않으면 모른 채 살게 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공부하는 자, 배우는 자가 아는 자,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 능동적, 주관적,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주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고 목탁도 치지 않는 해피 스님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1. 독해력이 좋고 2. 글쓰는 능력이 있고 3. 말하는 설법하는 능력이 있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 연구하여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 30분 남짓 되는 동영상에서 이런 요약된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뭐 이따가 제가 해피 스님 이야기 동영상 정리하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보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입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사주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뭐 우리 법당에 목탁도 치지 않지요. 한국 불교에서 스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라고 살펴보면 대부분의 스님들이 이런 목탁을 지는 일, 제사를 지내는 일, 기도하는 일, 사주 보는 일, 뭐 이런 일들의 어떤 범주 안에 있죠.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스님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바로 그런 일들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누가 저한테 해피 스님 사주 좀 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미안합니다. 나는 사주를 볼 줄 모릅니다. 나는 사주를 보는 사람도 기도를 하는 사람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목탁을 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그거 다 안 하면 해피 스님은 잘하는 게 뭐예요? 또는 더 나아간 의미로는 해피 스님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해피 스님은 이렇게 스님들이 하는 일은 다 안 한다 하면서 생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해피 스님은 잘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질문에 답한 이야기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어요. 출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출가 전에 그렇게 모범적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남편 노릇도 애비 노릇도 자식 노릇도 기타 형제 노릇 친구 노릇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아서 출가를 했죠. 부끄러운 삶의 과정이 많이 후회되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출가해서 원주에 해피법당을 처음 시작했을 때입니다. 출가 전에 저를 알던 어떤 분이 저의 이제 그러그러한 형편을 아니까 해피 스님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양청을 한 거지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해피스님 요즘 형편이 많이 나쁘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시는 게 좀 어떻습니까? 하고 걱정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뭐 사실 세간살이에서 모든 것을 잃고 출가를 했으니까 뭐 세간적인 시각으로 저를 볼 때에 제가 아주 형편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저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제가 밥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죠. 내가 이제 옛날에 그대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지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출가를 해서 중이 되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그렇지만 출가한 사람의 형편을 경제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력을 가지고 출가한 사람의 형편을 매기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이제 출가자로서의 저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이지요, 독해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국어를 잘하잖아요. 독해력이 좋아서 어떠한 글이든 읽으면 이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이 사람이 이 글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는지, 이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제가 사실은 좀 특별합니다. 물론 뭐 그게 꼭 글만은 아니죠. 대화할 때도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이런 독해 능력에서 뭐 내가 좀 특별하지요. 독해력이 좋은 사람이지요. 고등학교 때 국어도 잘했고요. 뭐 어떤 책이든 그 책을 읽으면서 글쓴 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뭐 제가 좀 비교적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경을 보자. 출가자가 부처님을 따라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가한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동안에 직접 설한 가르침이 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승되어 있습니다. 그 경을 읽는 것, 경을 공부하는 것이 출가한 사람의 첫 번째 일입니다. 경을 읽는 데 있어서 내가 국어를 잘해서 독해력이 좋아가지고 이 경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이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려 하시는지,
부처님께서 이 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이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출가자로서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첫 번째 힘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의도하신 그대로 내가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출가한 사람에게 그보다 더 큰 힘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글을 쓸 줄 압니다. 제가 사실은 에세이라 하나요? 또는 소설 또는 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좀 재밌고 어떤 이런 글을 쓰는 능력이 잘 없어요. 사실 저는 출가 전에 작사가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제법 했었는데 제가 쓰는 글이 그런 형태로 쓰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류의 글을 쓰는 재주는 없지만 한편으로 내가 책에서 읽어낸 경을 통해서 읽어낸 부처님의 그 의도, 그 가르침을 읽어낸 그대로 글로 옮기는 재주는 있더라. 내가 정말로 멋지게 시를 적어내고 유행가 가사를 적어서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이런 글이 저에게서 만들어지지는 않는데, 그러나 한 가지, 경을 읽어내면 내가 읽어낸 만큼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10여 년의 세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다른 곳에서 만들어준 책으로 법회를 진행하지 않았지요. 오직 경을 읽는 일, 경을 읽어낸 내용을 내가 정리해가지고 10년의 세월을 진행한 이 법회에서 우리 공부 교재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직접 글을 적어가지고 강의 설법을 해왔죠. 저한테는 이게 정말 커다란 힘이라고 생각해요. 독해력이 좋아서 경을 읽어내는 거,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가장 큰 능력이 된다면, 이렇게 읽어낸 경을 글로 옮겨 적을 수 있다 라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출가자로서 나 하나의 삶을 향상하자라는 쪽에 집중하지 않는 삶을 제가 살지요. 어떻게든 내가 한 발이라도 나가면 내가 나간 이 한 발만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 또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들의 삶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자 라는 쪽에 출가자로서의 저의 삶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때 제가 글을 읽어내는 힘으로 내가 향상하는 만큼을 글을 적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할 수 있다 라는, 이것은 정말로 독해력만큼이나 회피 스님한테는
중요한 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네, 제가 글을 쓰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랬지요. 그대가 아시다시피 내가 말을 좀 할 줄 알지 않아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경에서 읽어낸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그 의도를 글을 적어서 대중들에게 알리는 이 일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접 말을 통해서 강의하는 일, 설법하는 일을 통해서 경을 읽어낸 그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거는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가자로서의 삶의 중심을 나의 형상에 더해서 내가 형상한 만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서 그들이 또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 삶의 향상을 결과맺게 하자라는 이런 출가자로서의 내 삶의 중심이 독해를 통해서 읽어낸 그 경을 글을 적어서 책으로 전달할 수 있고, 책으로 만들기 이전에 우리 수업의 교재를 내가 읽어낸 그대로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강의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글로 만들어진 것을 대화의 과정, 강의의 과정, 설법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로써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세 가지의 힘을 해피 스님이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그분은 저를 걱정하느라고 해피 스님 요즘 형편이 많이 나쁘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일부러 밥 사주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걱정해 주시는 일은 많이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해야만 했지요. 내가 이제 그대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던 그 시절과는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 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구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경을 읽어낼 수 있고, 읽어낸 대로 글로 옮길 수 있고, 다시 말로 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출가자가 가지는 출가자의 형편이라고 말할 때에 이만한 형편이면 충분히 훌륭하다, 좋은 형편이다. 다시 말하지만 출가자의 형편을 경제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세간의 삶을 떠나서 얼마나 가르침에 충실한가, 얼마나 가르침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가 라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출가자 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비구로서의 내 삶에서 이렇게 경을 읽을 수 있다, 읽은 그대로 글로 옮길 수 있다, 그대로 말로 전달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아주 좋은 형편입니다.
그대가 걱정하는 해피 스님의 생계, 먹고 사는 일은 출가자로서의 나의 형편을 내가 얼마만큼 더 북돋워서 더 많은, 그 전에 나의 삶을 얼만큼 형성하고 또한 향상하는 만큼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달해서 그들의 삶을 이끄느냐, 이 일에 얼마만큼 내가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먹고 사는 일은 해결이 되는 것이다. 나의 생계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다. 그 이외에 해피 스님의 생계와 관련해서 그 형편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참 저를 걱정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와, 해피 스님 내가 전혀 그렇게 생각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니 미안한 일은 아니고 고마운 일입니다.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출가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해 나아가야 하느냐, 그럴 때 나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라는 관점에서 저의 형편을 볼 때 제 형편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형편을 더 적절히 활용해 가면서 제 할 일을 하게 되겠지요. 사실은 그래, 어저께 이 강의를, 한 달에 걸쳤던 이 강의를 마감하는 그야말로 불교의 정체성,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과 깨달음 이후에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을 설하는 이 네 개의 경을 잘 읽어내서 잘 독해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드는 글을 직접 썼고, 이 내용을 우리 법우님 표현으로 감탄하면서 공부에 함께했다. 공부를 함께하면서 감탄이 나올 만큼 내가 말로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일이 사실은 제 자신 스스로 기쁘죠. 어쨌든 내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이런 세 가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지금 소개해드리려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책들이 교재로 만들어져 있지만, 자, 지금 보면 이제 불교 입문 일소유, 이 책이 작년에 출판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판매 부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눈이 커지고 눈물이 나올 만큼, 부처님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었군요 라고 공감하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생겨나 있다 라는 부분, 제가 한 큰 일 중에 하나지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까지 해서 8개월 과정에 걸쳐서 불교 입문 2 사실이 두 번째 책으로 지금 준비 중이죠. 미리 보기 과정을 마쳤으니까 제가 이제 좀 앞에 서둘러 해야 하는 일들을 마치면 아마도 금년 안에는 이 책이 또한 출판되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책 역시 경을 통해서 제가 독해해낸 내용을 글로 적었고, 글로 적은 것을 8개월 동안 미리 보기 수업을 통해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그런 과정의 결과로 만들어져 나올 거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정말로 불교 신자들이 10명의 불교 신자들이 모여 있을 때 기독교 신자 한 사람이 나타나면 꿀먹은 벙어리 10명이 생겨나는 이런 못난 현상을 극복하고, 기독교 신자들 10명이 모여 있을 때 불교 신자 한 사람이 가면 꿀먹은 벙어리 10명이 그쪽에서 생겨나는 정등각인 스승을 둔 그 고마움이 우리 삶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불교 신자들의 근본을 바꾸자 라는 의도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은 특히 독송을 위해서 빨리어로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책을 만들다 보니까 발음에 대한 좀 정밀한 표기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들 공부 또 많이 하신 분들 같이 의논하고 있고 하니까 조만간 성과를 내드릴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탐진치와 관련한 그야말로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부처님 깨달음, 그 심오함의 끝자락이 설명되는 탐진치와 관련한 이 책, 이만한 책 6권이 지금 준비 중이죠. 선행해야 하는 책들이 있어서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런가 하면 지금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통해서 맞지마니까야 152개의 경이 계속 이어서 책으로 나올 거죠. 제가 그만큼 읽어내고 글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앙구타라니까야도 관통하는 공부가 지난주에 시작됐죠. 이 책도 하나의 모음이 끝나면 하나의 모음에 대한 책으로 출판이 될 거고 이렇게 나오겠죠. 많은 책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 가운데 저는 요번에 지난 한 달 동안 4개의 경을 통해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이라는 이 책이 요만큼 준비가 되었는데, 이 책도 이제 조금 더 글 쓰는 일을 보완하면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주제로 또한 출판이 되겠죠.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제가 많이 기쁘죠. 그리고 혼자서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내가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해서 그래도 비구로서의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경을 통해서, 그것도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 직접 설한 가르침,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경을 읽어내는 만큼 내 삶을 형성하고 내 삶이 향상하는 만큼 글로서 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분들의 삶을 함께 향상으로 이끄는 그런 삶을 내가 비구로서 존재하는 몇십 년의 시간이 되었든 살아가야 한다 라는 이런 제 삶에 대한 중심 위에서 그래도 내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독해력과 글을 쓰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구나. 내가 그래도 이 몸이 상하지 않아서 이런 3가지 능력을 잘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이 일에서 커다란 성과를 내야 하는구나.
참으로 다행스럽게 내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구나 라는 기쁜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뭐 공감이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지금 해피스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나요? 책에도 보면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로 이끄는 되돌림 불서라고 책들을 정의하고 있고요. 이 의미가 뭔가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25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불교라는 이름 안에서 너무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불교가 참으로 부처님이 직접 알려주신 그 불교와 너무나 멀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불교라는 이름으로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이 뭐 없다 모두가 그렇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게 진정을 지향해가는 스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러나 세간에서 많은 사람들 곁에서 이것이 불교라고 드러내는 스님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고요. 사주 보는 일, 기도하는 일, 제사 지내는 일, 목타 치는 일, 이걸로써 부처님을 전달하고자, 글쎄 부처님을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생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건지 물어봐야 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불교가 이렇게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피스님을 중심으로 근본경전연구회가 어떤 일을 하나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한다. 어쨌든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이 주인이다. 불교가 부처님에게로 되돌려져야만이 바르게 그 스승이신 부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부처님 따라서 삶을 향상한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더 좋은 삶, 하늘에 태어난다. 그 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일이 내 몫의 삶으로 나에게서 실현될 수 있죠.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죠. 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스님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잘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잘하는 힘을 가지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네요. 여담처럼 말씀드리자면 제가 출가 전에도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의 재주가 있었나 봐요. 제가 대학을 마치고 이제 취직을 했잖아요. 화공과를 나온 덕분에 유공이라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뭐 제가 회사 생활하는 동안에 회사 이름을 바꿔가지고 SK가 되었죠. 제가 유공에 입사 시험을 보는데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래
당신은 특기가 뭐요? 잘하는 게 뭐요? 이렇게 면접관들께서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저는요, 발표력이 특기입니다. 저는 뭐 사실 공부를 잘한 사람도 아니고 운동을 잘한 사람도 아니고 연애를 잘한 사람도 아니고 다 잘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냐? 라고 하면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서나 글로서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잘합니다. 전달 능력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원서의 특기란에 다른 특기가 하나도 없어서 특기란에 발표력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면접 시험 볼 때 대답한 기억도 가지고 있지요. 저는 이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우리 사회에 잘 드러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사회에 부처님 가르침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로울까? 라고 그런 사회를 꿈꾸게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드러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 나의 삶이 향상한다 라고 가르침의 진정에 대한 공감이 확산될 때, 그 확산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으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열심히 사주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이런 방법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중흥하고 세계 불교가 인류의 구원을 이끄는 힘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잘 읽어내고 잘 글로 옮기고 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우리 사회에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르침에 공감해서 부처님을 뒤따르자 라고 할 때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되어서 안전과 평화를 담보하게 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부처님 가르침을, 그 진정을 드러내는 일이다. 2500년의 세월이 격해 있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할 거냐? 바로 이런 문제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참으로 참 다행스럽게 해피스님이 뛰어난 독파력을 가지고 있고 읽어낸 대로 글로 옮길 수 있고 그것을 또한 말로 전달할 수 있다 라는 이 세 가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해피스님 형편이 많이 나쁘다고 걱정해 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출가자의 형편으로는 이런 세 가지 힘을 갖추고 있는 해피스님의 형편은 아주 좋은 형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러한 힘을 더욱 쌓아가면서 10여 년 공부가 진행되다 보니까 하여간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몇 가지 책들이 준비되어 나오고 있고, 아직은 소수입니다만은 근본경전연구회가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신 그대로 공부하는 자리다 라고 공감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 공부가 확산되고 우리 사회에서 불교는 이것이다 라고 불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불교가 부처님에게로 되돌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네, 우리가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이죠.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안 되는 법부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막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법회에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이 공부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면으로는 그 소수이지만 이 법회를 유지하는 동력이 되어주는 우리 법부님들께 대한 고마운 마음, 우리가 너무 인원이 적다라고 우리 법부님들 기죽지 말자. 우리가 그야말로 일당백, 일단청, 일당백만의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소수이지만 우리 법부님들 힘내시자 하는 말씀을 한면으로 드리고 싶고요. 또 한면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이런 그러니까 저희와 공부를 함께하는,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의 공감이 타당한 공감이다.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공부를 통해서 불교는 부처님에게로 되돌려진다. 그것이 불교를 중흥하는 길이고 인류의 삶을 향상하는 으뜸된 방법이다. 그러니 이 공부에 대한 공감을 기뻐하시자. 이 공부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시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이제 드러나고 있다. 사실은 뭐 저도 때로 힘이 들지요. 그러나 하루하루 공부를 쌓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불사가 그만큼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되찾고 자신감을 확충하죠. 우리 법부님들,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주는 우리 많은 법부님들, 우리가 함께 이런 공감 위에서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이 공부의 성과를 앞당기자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하면 많은 기존의 입장들이 새로운 입장을 공격하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입장이 세상을 바꾸지 못할 거고, 아무리 기존의 입장이 새로운 입장을 공격한다 해도 이 확고함으로 그 기존의 입장을 넘어서면 그 넘어섬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하는 과정이다. 여러분, 저도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는 일,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힘에 의해서 빠르게 우리 곁에 다가오도록 노력합시다. 네. 어쨌든 여러분, 해피스님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잘하는 것이 좀 있어서 그 잘하는 일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삶을 지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다행히 그것이 이렇게 많은 성과물로 나오고 있고, 그래 어제 우리 박보부님이 감탄하면서 공부를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저 또한 힘이 되고 용기가 솟고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공부 이렇게 함께 진행해 나갑시다. 부처님을 이렇게 만납시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피스님이 아니구나. 해피스님 이야기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시간에 방송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도움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이런 방법으로 향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